제가 그 A사 레이더의 그 레이저 소자 하나하나에 이게 한 개 안테나보다는 10개, 10개 안테나보다 100개, 100개 안테나보다 1000개라 그랬죠. A사 레이더 소자가 있을 거예요. 필요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대중소 형태로 해서 미니미니 형태라도 많이 넣어라. 그래서 큰 거 하나 넣을 거야. 레이더 소자 하나에도 뭐 큰 거 여러 개 넣을 바야 수많은 미니 사이즈라도 작은 걸 넣어주면 그걸 팀별로 묶어서 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방식이 TV나 그렇게 아니면 디스플레이 액정 또는 아니 거기 스마트폰 이런 부분에도 기술이 들어가시면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그 화소수를 갖다가 만들려면 그렇죠. TV 전자빔에서 수만큼 신호를 많이 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더 소자 방식을 해서 수많은 신호를 쏴주는 이 방식을 반드시 침해하신다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 침해를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 기술 제가 아니까요. 기술을 사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사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선 포트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가 됐든 뭐 TV 가전이 됐든 어떤 기계가 됐든 간에 그 안에서 서로 무선 신호를 서로 이렇게 사방에 종합해서 관리해주고 나눠주는 이런 장치 이런 것이 있으면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서로 파형이 틀린 무선 전파 묶음이어야 됩니다. 서로 파형이 같으면은 그렇죠. 기존 기술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제 기술 구조 안에서만 이것이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드론을 관리하듯이 CCTV를 관리하듯이 부품들을 관리해서 서로 각 부품들의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그 중에 한 개는 비밀번호, 인식번호 이렇게 쓰인다고 그랬죠. 남이 간섭을 못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안정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휴대폰 안에서도 이런 장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휴대폰 안에서도 가능하고 이런 장치가 향후 굉장히 그 고가의 그런 기술입니다. 이게 모든 산업 분야에 이 기술이 안 들어갈 게 없어요. 유선으로 모든 신호를 통제해서 내보내서 신호를 총괄해주는 이런 유선 포트도 기기에 컴퓨터 기기 외부에 있을 수도 있어요. CCTV 30개 40개 하는데 현재는 지금 4개 뭐 8개 이러지 않습니까? DVD로 그걸 컴퓨터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팅 방식으로 컴퓨터 통합해서 보자. 그래서 이렇게 유선 줄이면 유선 줄의 장점은 아무래도 지금 신호가 좀 안정적이죠. 여러 가지 이상 상황에. 그래서 그냥 전기 꼽는 거는 컴퓨터 꼽는 식으로 딱 그냥 꼽자. 이게 지금 돌리니까 이게 너무 잘 빠진다 신호가. 이렇게 문제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그렇죠.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선 포트가 됐든 무선 포트가 됐든 그것이 기기 외부에서 이제 유선 포트를 하든지 기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총괄을 해준다든지 이런 기술 구조하고 무선 포트 특히 무선 포트가 외부에 있든지 기기 안에 있든지 부품에 신호를 통신을 하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이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서 비밀번호가 맞아야지 됩니다. 또는 하나의 전파를 가지고 하나의 전파를 가지고 하더라도 비밀번호 방식으로 이렇게 하든지 하나의 전파를 가지고 하더라도 각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분이 될 때 속도는 좀 느리겠죠. 속도는 느리겠지만 거기서 이제 각 인식 코드, 각 기가 갖고 있는 인식 코드를 틀리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무선 포트에서 관리해줍니다. 대신 속도는 좀 늦습니다.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무선 전파는 아무래도 좀 전파를 각각 부여를 전파의 주파수를 각각 부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데 이 방식은 좀 속도가 느릴 거예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져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전기선하고 그다음에 신호선하고 서로 구분해 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는 구리선으로 모든 걸 처리를 하고요. 전기적인 분야에 있어서 신호적인 분야에 있어서 광섬유를 그래서 서로 굵기가 틀린 광섬유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무선 전송일 때 그냥 광섬유로 처리를 해가지고 무선과 유선이
각각 정기적인 신호와 신호적인 신호 전송에 있어서 정보적인 신호를 따로 분리해서 그것을 각각 반도체 안에도 기판 안에도 이런 식으로 컴퓨터 안에도 그런 식으로 들어갈 것이다. 무선과 유선이 결합된 형태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전기 전송을 무선으로 해놓으면 그렇죠. 그것이 이제 신호를 방해를 하게 됩니다. 지지직거리고 노음도 이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노이즈가 많이 생기게 되죠.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굵기의 전기선 또는 서로 같은 굵기의 전기선이라도 현재 전기선보다 여러 개로 늘려가지고 특히 모터나 구동하는 작동하는 그 부분에 전기가 많이 필요한 것에 전기선이 좀 더 두껍게 들어간다면 그것을 즉 일종의 컨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워를 공급하는 동작을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게끔 만들겠죠. 그 기술은 이제 제 기술이 정적인 전기를 방식으로 쓰였는데 동적인 전기 하나의 구리선이다 그래 들어가면 거기 두 개의 구리선을 쓰거나 세 개 그 동작하는 부분에 모터가 들어갔든 뭐 동작 구동하는 부분 두 개나 세 개의 구리선으로 늘려서 콘덴서 역할을 하게 하는 거 그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기선마다 이렇게 전기선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 동그란 점을 찍듯이 반도체에서 쓰듯이 반도체 기판에서 쓰듯이 전기선 자체를 뭐 그렇게 동그랗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여기를 축적해서 사실상 콘덴서 역할을 그렇게 하는 기이한 전기선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입니다. 회사에서 아예 제품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 일이라 모르죠. 제품화 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디 갔네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피커에서 소리를 증폭시키는 방법이 회전축을 돌리지 않고서 소리를 증폭시키는 방법과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제 방식대로 전기를 생산하듯이 소리를 크게 증폭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미니 모터가 들어가가지고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에 이렇게 회전을 해주고요. 원형식으로 제가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이렇게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놓고 또는 노이즈를 잡기 위해서 서로 굵기가 같은 구리선을 코일 형태로 감아놓고 두 줄 내릴 거 네 줄, 여섯 줄 내려가지고 각각 스피커를 연결하면 소리가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회전축을 돌리지 않고 이렇게 연구 자석을 뒤에만 배치할 게 아니라 연구 자석을 원통형으로 해서 사방으로 360도로 해서 서로 굵기가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을 여러 겹을 이렇게 놨을 때 또는 더 강력하게 하려면 서로 대중서 형태로 연구 자석을 크기를 나누면 서로 간의 변화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적인 방식보다 동적인 그런 강력한 파워업이 되겠죠. 소리가 그러면 구리선을 통해서 구리선 이제 두 개 나오잖아요. 현재는 줄이. 그럼 그거를 4개, 6개 이렇게 8개로 나누면 총 그렇죠. 여러 개로 스피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따라서 중폭을 해주거나 아니면 소리의 중간에 어떤 중폭 장치를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소리의 파형을 분석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호를 뭐 이렇게 A사 레이더처럼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 소리의 파형을 그냥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여러 군데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수십 군데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TV도 케이블 TV나 유성 TV나 그럼 이게 어떤 영상 신호를 받았잖아요. 영상 신호를 갖다가 방송국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죠. 완전히 그 신호를 분석해 가지고 정확히 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쪽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나눠 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소리도 뭐 TV 보면 수백만 대 수천만 대의 TV에도 그 신호 나눠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리도 그렇죠. 소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마이크를 대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 소리의 파형을 분석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 소리의 파형을 분석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방식의 이렇게 이런 방식 스피커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 기기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종합 총괄 소리를 분석해 갖고 그 소리를 많은 곳에 무선으로 전파를 그냥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마이크에서 얘기를 하면 지금은 뭐 이렇게 유선으로 이렇게 스피커가 여기 사방대 마이크 스피커인 데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무선으로 여기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무엇 드론 방식이 되겠죠. 일종의 드론 방식. 이렇게 내가 무선 포트처럼 해가지고 여기서 드론을 50개다, 우주 100개다 그러면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송수신 하듯이 이런 소리를 통해서 내가 지음을 해가지고 그 소리를 분석을 해가지고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마이크로 하면 걔네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드론이 이제 무선 드론이 있고 무인 드론이 있고 유인 드론이 있으면 거기서 내가 마이크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조종사도 통신하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파형을 통해서 그대로 그것을 전파로 변환시켜서 50군데, 100군데, 1000군데, 10,000군데도 보낼 수 있다라는. 앞으로는 이제 스피커가 이런 형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분 구조, 마이크를 통해서 지분을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에서 노트북 컴퓨터에서 파일 형태로 소리가 나오든지 그 파일을 분석해서 스피커가 여기서만 트는 게 아니라 동시에 서로 송수신할 수 있는 여러 군데 방안이다. 그럼 방안에 10군데 동시에 그것을 무선 블루투스처럼 동시에 그 신호가 나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거는 이제 무선 포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무선 포트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서로 간에 송수신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신호를 통신 수단으로 하는 거죠. 영상 신호와 음성 신호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이제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내보고자 할 때 여기 있는 두 개의 유선만이 아니라 무선 방식으로 해가지고 각 방마다 다 있는 것 이런 것을 한다. 강의실이다 그러면 스크린 있다 그러면 강의실 방마다 TV를 갖다가 틀어놔가지고 거기서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상도 보고 할 수도 있죠. 강의실 갖다 10개에서 동시에 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TV만 틀어놓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신호선을 따라 유선으로 하겠죠. 그렇지만 유선으로 하는 방식도 있지만 무선으로 안 될까요? 무선으로도 됩니다. 무선이 신호가 뚜렷이 잡히기만 하면 CCTV도 30개, 40개를 무선 포트로 해갖고 관리를 하듯이 내가 여기서 컴퓨터에서 파일로 되지만 여기서 직접 말을 하거나 영상으로 곧바로 찍어서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스피커가 바뀌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무선 포트는 서로 간의 영상 신호와 음성 신호를 통제합니다. 또는 기타 다른 암호적인 신호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을 컴퓨터에서 파일 방식으로 음악을 틀든지 내가 여기서 마이크를 틀고 곧바로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를 하든지 똑같다라는 거죠. 파일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틀어주면 그 파형을 이제 분석을 이렇게 영상 신호, 음성 신호를 분석을 해갖고 곧바로 스피커가 50군데에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가령 문제 군이다. 아니면 어떤 마을 시장입니다. 그럼 딱 하면은 마을 구석구석에 예전에는 이렇게 선을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됐지만 무선을 통해서 드론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마을이 한 몇 킬로미터 안에 있다. 그러면 딱 하면 다 동시에 다 듣는다는 거죠. 무선으로 하느냐 유선으로 하느냐 차이죠. 그죠? 이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스피커 안에서도 이 작은 스피커다 그러면 이만한 스피커다면 그 안에서도 무선 처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안에서도 무선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TV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컴퓨터에서도 무선 포트가 있어가지고 신호를 통제한다. 부품에 이렇게 신호를 그때 들어가는 신호는 파형이 틀린 전파의 여러 개의 묶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스피커도 이런 구조를 택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피커 안에서 몇 개의 스피커 안에 그러니까 스피커 안에 100개 스피커 아주 미니로 100개 놓을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신호 전달하기만. 근데 현실적으로는 신호 그렇게 스피커를 많이 놓지 않죠. 이만한 사이즈 크기라도 엄청 큰 소리가 나기 위해서 뭐라 그랬죠? 스피커를 많이 둔다 그랬죠. 미니 사이즈라도. 그렇죠? 그게 동시에 소리를 똑같이 속도를 똑같이 내면 엄청 큰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안에도 이 기술이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선으로 해가지고 신호를 증폭시켜서 구리선 회전 축에 있는 구리선을 내려가지고 그걸 스피커를 많이 만들듯이
축 있고 구리선 있죠. 그다음에 연구 좌석인데 뒤편에 배치한 거를 동그랗게 그냥 원통형으로 배치를 해서 줄을 많이 내려라. 2개 내릴 거 구리선 4개, 6개 이렇게 많이 내려 스피커를 많이 만들어라. 또는 그 밑에 소리를 증폭시켜서 다시 회전축 축 만들어주고 연구 좌석도 해주고 연구 좌석을 원통형으로 하면 소리가 더 커집니다. 또는 그것을 아예 회전을 시켜주면 엄청난 큰 소리가 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스피커를 만드시면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그것을 아예 지분 구조가 됐든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든 아니면 이렇게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MP4든지 하여튼 음악 파일을 틀어줬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분석을 해서 그 신호를 유선으로 받겠죠. 유선이나 무선으로 받을 겁니다. 둘 다 방식이 가능하니까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 스피커 안에 있는 좀 떨어진 스피커에 유선으로 전달하거나 무선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스피커가 바뀌게 될 것이다. 영상 신호와 음성 신호를 이렇게 무선 포트가 전달하듯이 스피커도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작은 스피커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뭐 아주 미니 사이즈로 50개, 100개 만들어 버린다. 영악하시죠? 그럼 소리가 엄청 크게 중폭되겠죠. 내 휴대폰에서 이렇게 신호를 그러니까 내 휴대폰을 가지고 무선으로 마이크를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동시에 그 프로그램 맵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휴대폰에 내 그 동호회다 그러면 제가 워키토키 방식으로 한다 그랬죠. 주파수를 스스로 송출시켜 어떤 회사의 중계기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휴대폰끼리 앱을 갖고 있으면 신호 그 전파의 파형에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 묶음을 통해서 워키토키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걸 통해서 얘기를 하면 얘기를 이렇게 노래를 부르나 얘기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또는 영상 신호도 가능 음성. 노래를 부르나 뭐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요. 그걸 보고 상대방에게 각자 회사의 중계기를 통하지 않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휴대폰 안에 이런 식으로 무선 포트 방식으로 해서 어떤 전체 50개의 드론을 관리를 하듯이 이런 식으로 기능을 넣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별로 어렵지 않은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하나의 내가 노래를 부르면 50군데서 동시에 듣는 거예요. 이런 식 황당하죠. 황당한데 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단톡방으로 해가지고 영상 채팅처럼 회사에 중계를 해도 되고요. 회사에서 프로그램상에서 중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딱 해당 당사자 50명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채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채팅방에 많은 단톡방이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채팅방에. 그러면 거기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채팅할 때 몇천 사람, 몇만 사람, 수십만도 들어와서 채팅하죠. 그게 이게 누가 해줄까요? 유튜브 회사가 해주는 거죠. 신호를 중계해서 대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문자나 영상이 전달될 수 있을까의 문제죠. 쉽죠.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내가 말을 하나 음악을 부르나 음악을 틀어주나 그것이 동시에 수십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스피커 내에서도 유선 방식으로 많은 스피커에게 전달을 할 수 있다. 또는 무선 방식으로 해가지고 스피커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피커가 이제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각 스피커가 이제 드론이 되는 거죠. 각 스피커가 드론이 되어서 그대로 그것을 전파를 통해서 무선 전파를 통해서 스피커를 숫자에 제한 없이 아니면 스피커 안에 100개도 넣을 수 있어요. 미니 사이즈로. 그 방식이 앞으로 이제 휴대폰 안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미니 사이즈로 이렇게 휴대폰 안에 스피커를 넣어주면 그런 이제 희한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피커가 앞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워키토키 방식이 되는 거죠. 스피커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워키토키 방식이 될 거다. 그것이 유선이 됐든 이제 무선 처음에는 이제 유선으로 하겠지만 지금도 무선 스피커 있어요. 그래서 무선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해서 이 작은 그 스피커 안에 수많은 작은 사이즈의 미니 사이즈의 스피커를 넣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무선으로 통제한다면 엄청난 큰 소리가 작은 사이즈에 불과하고 나온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한 방에서 스피커를 여러 군데 두고 블루투스 하나. 그렇죠. 스피커 안에 많은 여러 군데 스피커 안에 10개 미니 스피커를 나가고 블루투스 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에 2개나 3개, 4개 뭐 그중에 1개는 비밀번호 인식 코드로 쓸 수 있어요. 전파 파형을 수없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기 안에서 TV 안에서도 이렇게 무선 전파를 총괄해 가지고 종합 포트처럼 무선 송수신 서로 간의 신호를 주고받으면 되고 스피커 안에서도 미니 안에서 선이 달려 있거나 유선 방식도 돼요. 선이 달려 케이블 TV는 유선이고 무선 그다음 미동통신 위성 스카이라이프 이런 거는 그렇죠. 무선이란 말이에요. 유선과 무선을 동시에 스피커로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안에 수많은 스피커를 구축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있는 스피커 방식이 전혀 천지개 개벽으로 완전히 무선 포트가 있고 무선이나 유선 포트가 있고 거기를 통해서 신호를 통제해서 뭐 그것이 노트북 컴퓨터 안에서 나오는 MP4 파일 소리가 나온다든지 그걸 그대로 전송을 받아갖고 그냥 스피커에게 유선으로 틀어준다. 또는 그것을 무선으로 틀어준다의 개념이 앞으로 이 스피커에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다 이런 스피커는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스피커 안에 수많은 다 스피커가 들어있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그거를 동시에 속도를 빨리 해서 동시에 소리를 내주면 엄청나게 크게 확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일단 이제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이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여기서 마이크로 얘기를 해주면 그것이 곧바로 파일로 변환이 돼가지고 상대방에게 전송이 되는 거죠. 전송이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유튜브도 실시간 가능하죠. 실시간으로 여기서 얘기를 해주면 워키토키 방식의 이제 기능을 이렇게 회사에서 부여를 하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이제 기기를 어떻게 스마트폰 방식이 아니더라도 워키토키처럼 해서 지금도 이렇게 경호원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호를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에 2개, 3개, 4개 뭐 수많은 개수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비밀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서 채팅 프로그램처럼 해서 이들을 50명이다 동호회가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관리해서 종합적으로 단톡방처럼 영상으로도 보고 통화할 수 있고 이런다는 그 안에서 말을 하나 노래를 하나 똑같다라는 거죠. MP4 파일을 옛날에 보면 오마이러브 채팅할 때도 음악 틀어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음악 틀어주면 그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이 단톡방 안에서도 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채팅방 안에서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프로그램이 틀면 앞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스마트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스피커 방식, 그다음에 무선 포트와 유선 포트, 유선 포트를 통해서 드론 50대를 관리한다. 서로 이렇게 전파를 송수신하면서 또는 유선 포트 안에서 무선 포트가 그렇죠. 무선 포트 종합 이렇게 신호를 종합 총괄해주는 중계기가 되겠죠. 일종의. 휴대용으로 갖고 다닐 수도 있고 그냥 집에 둘 수도 있고 집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햄 하듯이 50명하고 가입자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갖고 있으면 이제 그 신호를 자신이 직접 통제를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그냥 서비스를 그런 서비스를 해주든가 2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휴대폰 안에 제가 워키토키 방식으로 서로 간에 회사의 중계를 통하지 않고 신호를 송출하고 할 수 있다. 워키토키 방식을 돌아 몇 개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서로 자기네들끼리 무슨 비밀 통신을 하든지 사실은 다 듣겠지만은 이게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뭐 통화료 부담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신호를 전달해 갖고 할 수 있다. 군에서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군에서 그냥 이런 스마트폰 방식의 워키토키를 만들면 되겠죠. 신호만 깨끗하면 되니까요.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으로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만한 스마트폰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소리가 자체에서 확성기처럼 크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그 스마트폰을 동시에 들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도 소리가 크게 확성이 된다. 동시에 프로그램을 같이 가동하고 있으면 어떻게 소리를 최대 이빠의 맥스로 그냥 최를 한다. 그러면 50개에서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들리죠?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하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선 포트처럼 마을 이장님이 50군데의 지역에 동시에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선발을 그런 식의 이제 앞으로 스피커가 나오게 될 것이다. 스피커의 작은 공간 안에 작은 미니 사이즈의 스피커에 무선으로 신호를 전달하거나 유선으로 신호를 전달해서 지금의 현 스피커 구조하고는 좀 틀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거기 안에서 이제 무선 노트북이나 이런 것을 마이크를 통해서 신호가 전송된다 그러면 거기서 그 신호가 이쪽으로 잡혀가지고 그 신호를
총괄해 가지고 신호를 나누어주는 유선으로 할 수도 있고 무선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얘가 가시죠? 노트북에 연결해 갖고 유선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노트북과 연결해서 무선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무선 포트, 유선 포트가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무선 포트, 유선 포트는 CCTV 30대를 관리했습니다. 40대, 50대도 관리하고 100개도 관리할 수 있어요. 꽂아가지고. 그러나 그 스피커, 미니 스피커가 안에 들어가지고 선이 연결돼 갖고 유선 포트 안에 연결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노트북 끝에 꽂으면 그게 이제 스피커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스피커, 유선 포트로 만든 이 스피커, 무선 포트로 만든 수 안에 그 짜잘한 스피커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신호 속도가 똑같다면 동시에 소리 나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유선 포트 방식의 수많은 다 스피커, 무선 포트 방식의 수많은 다 스피커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걸 가지고 CCTV를 뭐 집안에 20개 만들었다. 또 공장에 100개, 1000개를 100개, 200개를 만들어. 군에서도 군 지역을 통과하는 즉 500개를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휴대용으로도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다. 또는 드론을 100대, 1000대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개념, 휴대용으로 이런 개념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